안녕하십니까?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김장 지원 사업에 선정되신 선정단체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정단체 여러분의 원활한 교부 신청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였으니 숙지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 영상을 모두 시청하신 후 수료 퀴즈 응시와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 주시고 수료 퀴즈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교육 수료가 인정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안내서와 함께 시청해 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2차 김장 지원 사업 교부 신청서 및 결과보고 안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며 교부 서류 제출 및 사업 운영 기간, 최종 정산 보고서 제출일은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 교부 서류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하며 보조금이 교부되는 날부터 11월 한 달간 활동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단체는 11월 29일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최종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과 안내를 통해 지원 사업은 완료됩니다. 먼저 교부 신청서 작성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부 신청서는 10월 30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메일과 등기 우편 두 가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하실 때는 예시와 같이 제목과 첨부 파일에 단체명을 반드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을 기입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 신청 제출 서류로는 사업계획서 포함한 교부 신청서, 단체 통장 및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사본, 이행보증보험증권, 약정서, 청렴 이행서약서, 지출서약서, 이상의 6가지 공통서류가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될 경우엔 위의 6가지 공통서류에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2가지를 추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부 신청서는 우편과 이메일 2가지 모두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편 접수 시엔 원본 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메일은 한글 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고 무등 양식의 서식은 변경에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신청서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 확정된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므로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부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담당자와 상의 없이 사업 및 예산을 변경하여 진행하실 수 없으니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최종 예산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단체명과 사업명은 신청서의 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야 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특히 단체명은 시군센터에 등록된 단체 이름이나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명으로 신청하셔야 하며 단체명이 다를 경우 진행되기 어려우니 반드시 등록증의 단체명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등 제출 서류의 단체명은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이번 2차 지원 사업은 김장 지원 단일 공모로 진행됩니다. 확정된 보조금과 자부담, 총 사업비를 정확히 작성해 주시고 지원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예금 주명은 단체명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라며 단체명으로 발급 불가능할 경우 대표자명으로 발급하시고 부기명을 단체명으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자는 도센터와 수시로 연락이 가능하고 서류 작성 및 지출을 관리하는 실무자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단체명과 대표자, 단체 직인 등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서를 필히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최초 사업계획서 대비 변경된 부분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에는 변경 내용과 함께 변경 전, 변경 후를 구분하여 작성하시고 사업 예산 변경사항은 예산 변경이 있을 경우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신청액과 변경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변경된 예산 포함하여 모든 예산 항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체명과 사업명은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며 변경사항 있을 시 반영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교부일부터 활동 종료일까지 작성하고 정산 제출일은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이며 최대 11월 29일까지는 모든 단체가 사업을 종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 인원은 예상되는 대상자 인원수와 봉사자 인원수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는 단체 회원과 모집 봉사자 인원을 작성하고 모집 봉사자 유형도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공인된 기관의 추천서만 가능하고 교회 등 종교단체의 추천, 협회, 노인 또는 장애인 장기요양 입소시설이나 주간, 단기보호 이용시설과 같은 민간복지시설은 대상자 추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이 변경되실 때는 반드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먼저 협의해 주셔야 하고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 추진 계획은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프로그램별 일시, 장소, 활동 내용, 대상자와 봉사자 인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타 단체 및 기관 협력 계획은 대상자 추천, 장소 제공 등 협력 방법을 기재하고 홍보 계획은 홍보 매체, 홍보 방법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용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교부 이후 계획된 예산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1일 기준 식간식비는 동시 편성이 불가합니다. 둘 중 한 가지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막, 음향장비, 책상 등의 임차료 편성과 인건비 편성은 불가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김장 지원 사업의 모든 지출은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경기도 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권장드립니다. 예산 지출 계획을 작성하실 땐 김장 관련 사업비 편성만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산한 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자부담은 보조금의 2%를 반드시 편성하셔야 합니다. 1인 기준 식비는 4시간 이상 활동을 진행한 경우 만원, 간식비는 5,000원 편성 가능합니다. 단 1일 기준 식간식비는 동시 편성이 불가하오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엔 이행보증 보험료를 필히 편성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 항목을 보조금, 자부담 분할 편성 불가능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및 통장 사본 제출은 필수입니다. 2차 지원 사업은 계좌이체가 불가능합니다.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카드는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은 농협중앙회은행에서만 가능하며 단체용과 개인용의 카드 이미지가 다르오니 발급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통장과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단체는 신규 발급받지 않고 기존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통장 잔액은 영원이어야 하며 타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하실 수 없고 지원사업 전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 카드 발급 기간은 7일 정도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 내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통장은 단체명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자부담 입금 내역이 있는 통장 면에 복사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행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은 SGI 서울보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SGI 서울보증 지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경우 대표 전화로 사전 문의 후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로는 선정 안내 공문, 선정 단체 통지서, 사업계획서, 고유 번호증 사본, 단체 직인, 대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단체명 또는 대표자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사단법인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고유번호를 확인하시고 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보험 가입 금액은 반드시 선정된 보조금액으로만 가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비는 교부금이 입금되기 전 결제 진행해야 하므로 단체에서 비용 부담하시고 교부 이후 자부담 사업비에서 이행보증보험비를 출금하시면 됩니다. 지점 등 자세한 안내는 추진 안내서 이행보증보험 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는 필히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수기로 작성하여 한 분은 단체에서 보관하고 한 분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로 우편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총 사업비를 작성하실 땐 보조금액을 작성해 주시고 직인을 반드시 첨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대표자 및 실무자 서명을 필수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서약서는 대표자 서명과 단체 직인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정서와 청렴 이행서약서, 지출서약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후 약정서, 청렴 이행서약서, 지출서약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우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시 경기도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국세,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세 납세 증명서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지방세 납세 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 위택스, 민원24에서 발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증명서와 지방세 증명서는 두 가지 모두 단체명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차 김장 사업은 계좌이체가 불가하며 모든 지출은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교부 신청 접수 시 경기도 보조금 결제 전용 체크카드 발급 및 사본 제출은 필수입니다. 카드 미발급 시엔 교부가 불가하오니 이 점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시 포인트 적립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마트, 농협 하나로, 식자재 마트 등 대형마트 또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분들과 공유하여 적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경기도 내 업체를 권장드립니다. 현수막을 제작하실 땐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문구를 표기해 주셔야 하며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후원 표기는 불가능합니다. 20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본 견적서 한 부와 비교 견적서 한 부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입니다. 현금 인출, 계좌이체는 불가합니다. 단체 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지출 불가합니다. 사업비 집행 시 원단위 지출은 불가합니다. 주류 구입은 조리용 재료라 하더라도 구입이 불가합니다. 구입하실 경우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유류비 지출 불가합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비 지출 불가합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부적정 집행액이 발생 시엔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예금이자 캐시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강조한 대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합니다. 포인트 적립 시 전액 환수되고 최종 평가의 감점 사항입니다. 예금이자 사용은 불가합니다. 발생한 예금이자는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해야 하오니 예금이자까지 지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체크 할인 등으로 통장에 발생한 수입금은 사업 내용으로 지출 가능합니다. 다만 미사용 시 최종 결과 보고 이후 반납 안내를 통해 반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비 집행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 작성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종 결과 보고 제출일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며 모든 단체는 11월 29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과 이메일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 원본은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로 우편 발송하고 한글 파일은 이메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 양식은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결과 보고는 최종 결과 보고서, 활동 일지, 수입 지출 내역, 통장 사본, 지출 결의서, 기타 사업 증빙 서류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순서에 따라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최종 결과 보고서입니다. 단체명과 사업명을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사업기간은 교부일부터 활동 최종일까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에게는 교부 신청서 승인 예산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변경 신청을 하셨다면 변경 승인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과 자부담, 그리고 잔액, 이자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잔액과 이자의 합산이 통장 최종 잔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일자와 단체명, 대표자, 단체 직인 등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실적 작성 시 사업 실적에는 활동 횟수를, 참여 현황에는 누적 인원수를 작성하고 계획과 실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횟수와 인원수를 적고 실시에는 실제로 운영한 실적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타 단체 및 기관 협력 추진 실적과 홍보 실적을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대비 세부 추진 실적은 세부 추진 사업 계획과 세부 추진 사업 실적, 집행 예산을 프로그램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 추진 사업 계획은 교부 신청서에 작성된 계획으로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 세부 추진 사업 실적은 회차별 실제 운영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장소, 대상자, 봉사자, 활동 내용 등 상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산 집행 결과를 작성하실 땐 교부액과 집행액을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액은 교부 신청서의 예산과 일치하게 작성해 주시고 집행액은 실제 집행된 금액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변경 신청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된 변경 예산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내역의 산출 기초는 실제로 지출된 내역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잔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왜 잔액이 발생하였는지 사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의 자체 평가는 사업이 잘 진행되었는지 자체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과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과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은 각 세부 사업별로 첨부해 주시고 세부 사업명, 일자 등 사진 설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홍보물 또는 홍보 내용을 캡처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일지는 일자별 1회 작성하셔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진행하신 후에 반드시 활동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활동일, 활동시간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셔야 하며 특히 식비가 지출된 일자에는 반드시 4시간 이상의 활동을 진행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수 및 이름을 작성하여 주시고 인원이 많을 경우는 명단을 별도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활동 내용에는 일시, 장소,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봉사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사진도 2장 이상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회 혹은 사전준비회의와 같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회의를 진행하신 후에도 활동 일지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간식비 등 예산이 지출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에 회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회의록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셔야 하며 회의 주제 및 논의된 결과가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한 인원 모두가 나오도록 촬영한 사진도 2장 이상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 활동 후엔 반드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실적 입력이 필수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입력은 소속 지역 자원봉사센터로 활동 내용 및 활동 일지 등을 제출하셔야 실적 등록이 가능하며 프로그램별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최종 평가에도 반영되어 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실적 입력에 관련된 사항은 소속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수입 지출 내역을 작성하실 땐 통장 내역과 순서 일치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금액을 지출해서 카드 취소하거나 잘못된 금액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오지출 사례가 없어야 하지만 발생했을 시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지출 건을 당일 취소했을 경우 지출 내역에 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며칠 지나서 취소하거나 입금 등 처리하였을 경우 취소 및 입금된 일자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총 합계 금액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지출 발생 건은 확인서나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장 정리 후 자부담 입금 내역부터 최종 지출일까지 내역이 잘 나오도록 첨부하셔야 합니다. 통장의 최종 잔액과 결과 보고서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출 결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출 시엔 반드시 지출 결의서, 물품 사진, 영수증, 견적서 등이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다음은 지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비를 지출하실 때는 지출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지출건에 대해 작성해야 하며 하루에 여러 건의 지출이 있을 경우엔 하나의 지출 결의서를 지출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지출 내역, 금액, 상호명, 지급 방법 등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하며 상호명은 구매 업체명을 작성하고 지급 방법에 카드 지출을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결의서 결제자는 실무자와 대표로 최소 2인 이상의 결제 또는 서명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사진은 사용하신 지출건에 대한 물품 사진으로 영수증 내역과 동일한 수량과 물품이 잘 보이게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물품 사진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지출건에 대한 물품 사진을 필수로 촬영해 주셔야 합니다. 사진은 구매 수량과 물품이 잘 보이게 나열한 후 전체 사진으로 찍어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탄이 담겨 있거나 박스에 담긴 채로 수량과 품목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확하게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구입 후 바로 촬영하여 사진을 보관해야 증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수증은 예시처럼 영수증을 복사 후 원본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영수증의 잉크는 휘발성으로 차후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발생되니 바로 복사하여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승인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며 포인트 적립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구매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견적서나 거래 내역서, 간이 영수증 등의 내역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등의 내역 확인 자료를 받으실 경우에는 영수증과 지출 업체가 동일하고 해당 업체의 도장이 꼭 포함된 내역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을 잘못 보관한 예시로 한 장에 여러 장의 영수증을 부착하거나 승인번호 또는 구매 내역이 누락되었음에도 거래 내역서나 간이 영수증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영수증은 A4 용지 한 장에 한 개 영수증 원본과 복사본만 부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 내역이 없는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지출일 경우에 견적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구입한 업체 견적서에는 상호명과 도장이 첨부되어야 인정되며 특히 구매 금액 200만 원 이상 지출 시에는 본 견적서 한 부, 비교 견적서 한 부를 필히 발급받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을 4시간 이상 진행하고 식비 지출 경우에는 반드시 식사 명단을 함께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름과 서명 두 가지가 모두 작성되어야 하고 식비는 1인 1만 원만 지출 가능합니다. 식비 지출 시에는 영수증의 1인 식사 비용과 인원, 내역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활동 일지에 4시간 이상의 활동 내용이 작성되어야 하며 식사 인원은 활동 일지상의 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인당 만원, 1일 1식까지만 지출 가능하며 주류는 재료비로도 지출이 불가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서와 물품 수령증은 필수 작성 서류입니다. 대상자 추천서는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관 등 소외계층을 관리하는 공인된 기관의 추천서만 가능하며 봉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대상자나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장애인협회, 노인회 등은 대상자 추천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대상자 추천기관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와 사전에 협의를 해주셔야 하며 활동 시작 전 발급이 되어야 합니다. 추천기관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관 직위는 필수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받는 대상자 명단은 꼭 함께 받으셔야 하며 대상자 명단 양식에는 이름, 대상 구분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물품 수령증은 기관용과 개인용이 있습니다. 기관용 물품 수령증은 추천기관에서 작성해주는 경우로 물품 수령자 명단을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추천서와 마찬가지로 추천기관 직위는 필수로 날인해 주시고 김장김치 배분 인원, 수령 킬로그램을 확인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 물품 수령증에는 물품을 수령받는 대상자의 이름과 서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관에서 물품 수령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관 직인과 수령한 대상자의 명단이 함께 포함된 기관용 물품 수령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추천기관에서 물품 수령증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개인용 물품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수령 품목과 개수, 이름이 포함된 수령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원본 서류 접수가 필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원본 대조필 도장이 필요합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원본 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사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담당자가 제출 서류 검토 후 이메일과 직접 연락을 통해 보완 사항을 안내드리게 됩니다. 보완 서류 검토 완료 후 이자 및 잔액 반납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니 결과보고 보완 서류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작성 예시 등은 발송드린 추진 안내서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부 신청 및 결과보고 안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수료 퀴즈 응시와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모두 진행해 주시고 수료 퀴즈는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교육 수료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